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 없이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14살, 12살의 가수,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이죠. 그렇죠. 네.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내보내고 웃음 소재로 삼아서 네.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웃음 소재로 삼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동 인권 침해 측면에서 보면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사생활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병원에 가서 개인의 건강 여부를 이제 검진 받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생활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그럼요. 예. 보호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방송의 소재로 삼아서 네. 가령 이제 이 출연자 이 아동들이 이제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변성기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검사받는다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그 검사를 받는데 가령 이제 목을 그대로 촬영하는 게 성대 내부가 그대로 생생하게 공개가 되고, 근데 이게 도대체 방송에서 우리가 타인의 어떤 성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제 것도 저는 안 봤어요. 예.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과 없이 내보내고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냥 뭐 왜 이런 취지의 방송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어떤 전달 없이 그냥 좀 재미있는 흥미 위주의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닌가. 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그런 촬영 장면들을 보면서 와 너무 신기하다. 성대가 저렇게 생겼어? 그냥 구경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 감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동들의 이런 민감한 사생활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고 또 흥미 위주의 볼거리로 전시하는 거가 좀 네. 문제가 됐고요. 더 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게 성희롱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성기이기 때문에 2차 성징과 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의사와 이 아동들 사이에 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 부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대사들이 오가고 문제는 그것을 그냥 의학적으로 담백하게 연출을 차라리 그대로 전달을 하면 좋은데 방송에서 굳이 굉장히 좀 에로틱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또 그 신체 내부의 모습을 촬영할 때도 뭐 은밀한 속내 공개 이런 식으로 좀 성인용 프로그램에서 흔히 쓰는 자막 같은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좀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의 200여 건 정도가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제목이 아내의 맛. 네. 뭐 글쎄요. 제목도 좀 그렇지만 이게 부부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렇죠. 부부 예능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왜 여기에 트롯 신동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논란 때문에 이 방송이 뭔지 알게 된 분들은 도대체 여기 왜 아동들이 전혀 출연자와 상관없는 기존의 출연자들과 상관없는 아동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게 TV조선이 이제 같은 방송사에서 미스터 트롯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출연자들을 그냥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끼어 팔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방송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트롯의 맛이라는 그냥 제목을 끼워 넣은 다음에 거기 기존의 미스터 트롯 출연진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혀 결혼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기 있는 출연자들을 데려와서 시청률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기에 대해서 너무 좀 무책임하게 프로그램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좀 편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좀 큰 문제가 이게 또 12세 이상 관람가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부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9금 농담들도 굉장히 좀 자주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동을 출연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의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출연 자체가 과연 좀 정당한 것인지 거기 자체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그 촬영 때도 뭐 제재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아동들도 가감없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정동원 구 같은 경우 이제 해당 결승전에까지 진출을 해서 이 결승전이 이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날 그 새벽 1시 반까지 방송이 됐는데 네. 이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은 심야 방송에 출연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자정까지만 출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방송이 1시 반까지 그냥 말 그대로 조항을 위반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미 그때도 이제 비판을 받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전적이 있는데도 또 같은 방송사에서 같은 출연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이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거죠. 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까 네, 이 TV조선의 아내의 맛은 15세 관람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15세 미만이라 그랬나요? 12세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15세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확인했고요. 네. 좀 한때는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은 뭐 새벽까지도 좋고 뭐 하고 하니까 또 우리 네. 애들 뭐 출연시켜줘 예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동 인권 상당히 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방송과 아동 인권 이 현주소가 좀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방송가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육아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KBS도 있어요. 네. 예. 사실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래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출연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연출이 들어가고 네. 자기적인 연출이 들어가서 뭐 아동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동이 좀 깜짝 놀라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예. 방심위로부터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한번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육아 예능처럼 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들은 늘어나는데 네. 실제로 이들이 카메라 밖에서 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아역 배우 출신의 네. 뭐 스타 되신 분들 나중에 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네.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기에겐 참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방송뿐 아니라 네. 요즘에 워낙에 다양한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있으니까 네.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도 좀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게 더 심각한 게 요즘 어린이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1인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구독자 엄청난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예. 키즈 유튜버들이 지금 키즈 유튜버라 그래요? 네, 키즈 크리에이터, 키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네. 어린이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규제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 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 30일에 방통위에서 이제 제작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어요. 네. 그 유해한 콘텐츠, 가령 이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콘텐츠 같은 데에 아동을 출연해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제작을 할 때도 뭐 휴식 없이 연속으로 3시간 이상 방송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을 한 건데 네. 그 전에는 이런 지침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터넷 방송이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방송사에서 뭐 제작을 할 때는 네. 많은 눈들이 있고 네. 또 그 방송사들의 시스템들은 다 이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인원이 아름아름으로 같이 모여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걸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감시할 사람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이드라인 준다고 네.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침은 마련을 했지만 네. 여기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많은 그 좀 인기를 얻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각각의 플랫폼과 또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예, 예. 사업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강제 규정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적어도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더 요구를 하고 그들에 대한 의무 조치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돼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좀 아동의 인권, 이걸 시청자들이 일단 구독을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아동과 함께 시청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지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네. 그냥 자극적이고 특히 아동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주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 시청자들이 사실 육아예능의 주 시청층이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랜선 이모, 랜선 삼촌 이런 말들 나오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아동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냥 흥미 위주로만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저들이 카메라 뒤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SB 9445님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이 인권에 대한 철학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